자, 시청자 여러분, 긴급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중동의 전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에 대한 공습에 이어서 이란도 이게 이스라엘이나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적 공격을 넘어서 걸프만 지역의 주요 시설과 지역에 대한 폭격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어쩌면 중동 대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중동 전문가시죠, 성일관 교수를 모시고 긴급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하메네이가 폭사했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다 밝혀졌고, 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이 일단 가장 중요한 하메네이의 제거까지 성공이 돼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황에 대해서 교수님이 보시는 시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 계획을 세울 때 기간을 어느 정도 세웠냐면 한 달로 지금 네. 세운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언론과 여러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 달 전후 그렇게 보고 있다. 예.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한 달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가볍게 국소적인 방법으로 핀포인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대대적인 공격이 될 것이고 그건 레짐 체인지를 노린다는 거거든요. 정권 교체를 노리는 거예요. 또 뭐 녹화된 영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네. 나는 분명히 이번 이란 정권의 교체를 원한다. 자,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군사, 그다음에 뭐 정부 시설, 그다음에 미사일, 뭐 모든 현 집권 세력의 어떤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3일입니다. 예. 아직 이제 반도 안 왔고요. 이제 아니면 시작. 뭐 27일 남은 거죠. 네, 예. 3달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란도 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드론,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은 이미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미국이 공습을 한 바가 이스라엘과 함께 공습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일방적인 공격과 미약한 대응 이런 프레임이었다면 네. 이번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공격과 이란의 반격은 지난번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네. 봐야 되겠죠? 완전히 다르죠. 작년 6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란이 일방적으로 맞은 예. 공격을 받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습 공격을 받았고요. 예. 네, 이번에는 기습 공격이지만 그래도 이란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대비를 하고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란이 많이 절제를 했죠. 자제를 했습니다. 12일 동안 전쟁을 했지만 전쟁 중에 이스라엘은 공격했지만 주변에 있는 미군 부대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이번은 완전히 지금 달라졌고 이미 국가 지도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죠. 예.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시작 전부터 이란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가 작년과는 다를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아무리 작게 살살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영내에 있는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이란 정권이 역대 최대 보복을 천명해 놓은 상황인데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지역적인 폭격이라든지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데도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네. 과연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네. 그리고 이 봉쇄를 풀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역공 이게 어떤 전개 이미 국제 금융시장에서 주식들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가 동시에 국제 유가는 굉장히 크게 오릅니다. 지금 네. 한 80불 선까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호르무즈라는 지역의 봉쇄가 글로벌 경제 특히 이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네. 호르무즈 해협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미 이틀 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에 봉쇄하겠다. 예. 천명을 했고요. 실제 지금 거의 봉쇄 중이죠. 예, 봉쇄를 하고 있어요. 봉쇄를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이나 일부 선박들에 대해서는 천천히 보내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미 지나가는 선박 한 4척을 공격을 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박이 글로 지나가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선박들은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실제적으로 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고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그렇겠죠.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것이죠. 예, 그래서 이란은 근데 한 번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고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단 네.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뭐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협소한 바닷길 네, 아니겠습니까? 폭이 한 4km 정도 예, 돼요. 어떻게 보면 예. 건너편이 보일 수도 있을 정도의 네. 가보면 실제로 굉장히 좁은 해협인데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항모가 그 인근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의 해군력, 네. 즉 여러 척의 항모가 그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쇄의 주도권이 이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그렇죠. 있습니까? 항모도 그 근처 가까이에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대잠 미사일도 있고요. 아하. 예. 대함 미사일요. 그러니까 예.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너무 가까이 붙으면 거기에 사거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하다는 것이고, 예, 거죠. 위험하다는 것이고, 뭐 이미 어저께 에브라함 링컨호가 우리가 공격에 성공했다고 이란이 발표를 했지만 미국 쪽에서는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예. 자, 공격을 그래서 받은 건 사실이겠군요. 그것도 뭐 조금 어느 확인을 해봐야 정도의 되겠죠. 어느 정도 데미지가 예.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바짝 붙어서 지금 이란의 어떤 봉쇄 작전을 막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도 심리적인 효과가 크죠.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미 지나가는 선박 4척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아무리 미국이 우리가 잘 보호해줄게 음. 통과하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느 선박이 거기를 지나가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 선종들이 대부분 탱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유조선이죠. 기름을 이제 네. 나른. 거기는 조금만 데미지가 돼도 그건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국지전의 양상을 넘어서 전면전의 양상으로 확장이 되는 증거가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보복전에 가세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한 맞불 공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선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고요. 그러나 초기에는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지 않았는데 헤즈볼라도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예. 뭐라고 했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아주 단기전 그리고 대규모 공격이 아니라면 우리가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예. 특히 알리 하미네이를 암살하지 않는다면 예. 우리가 참전하지 않겠다고 예.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암살이 알리 됐죠. 하미네이가 암살되면 예. 우리는 동참하겠다. 음. 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오늘 새벽 현지 시간 새벽 3시 정도에 로켓 3발을 이스라엘로 발사를 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스라엘에 대한 도발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지금 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작전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아주 정교한 합동 작전 형태로 전개가 됐고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 정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은요, 내부 정치 상황이 복잡하긴 하죠. 예. 뭐 나타냐후 총리가 좀 더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전쟁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단에 대한 전쟁은 예. 우파, 좌파, 야권, 예. 여권 구분 없죠. 없습니다. 그게. 예.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이번에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그런 합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똘똘 뭉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친서방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인근 국가의 셈법도 매우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MBS라고 하는 모하마드 빈 살만의 사우디아라비아나 네, 우리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UAE, 네. 특별히 아부다비의 머릿속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이란의 반격이 이들 걸프만 지역의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실제로 그들의 전쟁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이란이 때리지 않은 국가가 거의 없어요. 사우디, 예, UAE, 즉 예.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예, 카타르, 예. 쿠웨이트, 걸프만 국가 거의 대부분이군요. 네, 요르단까지. 예,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은 다 때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미군 부대만 공격한 게 아니라 예. 일반 민간인 시설도 공격했어요. 공항, 호텔, 네, 호텔. 예, 호텔은 네, 호텔 그리고 뭐 민간인 주거하는 뭐 아파트 같은 것도 공격을 네. 받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걸프 국가는 지금 패닉이에요. 음, 한 번도 이런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걸프 국가들이 그러면 우리도 그럼 미국과 이스라엘과 합세해서 그래서 머리가 복잡할 것 같다. 네, 이란을 공격할까? 특히 사우디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성명을 내긴 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걸프 국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자, 그렇게 했을 경우 이란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보복으로. 아람코를 공격할 거예요. 아, 이미 2019년에 예. 이란은 아람코 두 곳을 공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드론으로 순항 미사일 몇 개로 가볍게 미국의 방공망, 미국이 설치해놓은 방공망을 뚫고 아람코 시설을 공격했어요. 후티 반군한테도 많이 사실은 공격을 이게 받았죠. 노출되고 또 예, 취약한 이 방공망을 보여줬던 전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얼마든지 지금 돈이 많은 걸프 국가들, 특히 정유 시설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국가들이 섣불리 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두바이의 그 마천루들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흡사 9.11 테러 때 미국의 트레이드 센터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로 공격을 받는 그 모습과 연상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한 전쟁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했듯이 한 달 동안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이 전개된다면 아마도 이란 내부에 있는 반정부 시위대가 다시 나오고 또 그들의 힘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는 레짐 체인지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룩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란 내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란 내부의 상황은 복잡합니다. 일단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의해서 암살됐잖아요. 순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완전히 뭐 순교라 정확하게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심내, 즉 현 정권을 지지하는 이란 국민들은 지금 분노가 끝까지 차오르겠죠. 예. 예,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완전 최대 보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젊은 층을 위주로 예, 상인들. 네,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진 예. 이란 주민들은 오히려 반기고 있습니다. 알리 카메네이의 암살을 예.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예. 우리가 혁명수비대와 그다음에 민병대, 바시지를 어느 정도 힘을 약화시킨 다음에 거리로 이란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시위에 동참하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하게 혁명수비대와 민병대, 바시지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을지 공습만으로 예. 지상군 없이 지상군 투입은 안 한다는 게 거의 정해져 있는 확실시되죠. 스케줄이잖아요. 네, 네, 지상군 투입은 뭐 특수부대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상군은 아직 계획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미 지난 1월달 시위에서 한 3만에서 몇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예.
이란 주민들이 그걸 또 무릅쓰고 다시 시위에 동참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압송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란도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완전히 다른 나라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은 어쨌든 중동 지역에서 역내 맹주죠. 군사 강국에다가 인구도 9천만 핵을 이상이 갖고 되죠. 있고요. 네. 핵 무기는 없지만 핵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또 군사 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뭐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하긴 뭐 아프가니스탄의 아주 쓰라린 기억을 그렇습니다. 미국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이런 지상군의 투입과 장기전의 양상은 결코 본인의 정치적인 셈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 이란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란의 정권이 과연 하메네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란 전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란 3인 체제 지도자위가 구성이 됐다는 네, 그렇습니다. 뉴스가 있단 말이죠. 네. 요 어떤 성격이고요. 정말 교수님께서 보실 때 한 달 동안 저렇게 큰 폭격을 이어간다면 네. 거의 초토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란 현 정부가 이란 전체 영토를 관할하면서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어쨌든 헌법 111조에 따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유고시 예, 3인 집단 지도부 체제로 갑니다. 예, 대통령, 그다음에 법무부 수장, 예, 그다음에 최고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 예. 이렇게 3인 체제로 지금 운영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져 딱 있는데요. 승계 구도가 정해져 있군요. 네. 그렇게 이제 임시 이 집단 지도부 체제로 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고 지도자를 지금 뽑아야 되잖아요. 예, 네, 최고 지도자를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최고 지도자는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최고 지도자를 뽑는 88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시기 때문에 과연 선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후보군은 뭐 여러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3인 체제가 과연 실제로 이란을 주요 정책을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네. 보지 않고요. 지금 오히려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알리 라리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즉 이 사람이 사실은 실질적인 실세다.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실세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알리 라니잔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지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을 혁명수비대와 함께 결정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3인 체제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집단 지도부 체제고 예. 실질적인 운영 체제는 거의 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이 전시 상황에서는 군부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특별히 이 혁명수비대라는 존재는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혁명수비대가 오히려 이 신정정치 체제를 대신하는 군사정부 체제로 네. 군사정권 체제로 이전됐을 때 과연 전쟁의 양상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란 내부에도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 제거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란에는 알리 카메나이 최고 지도자보다 예, 더 강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뭐 이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알리 카메나이가 가장 강경한 사람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혁명 수비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경해요. 예, 이 사람들은 협상과 대화를 최대한 줄이고 군사적 대결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공이니까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정권이 혁명 수비대로 넘어간다면 예.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리 라리자니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외교적 수단을 써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예. 이란 내에 있는 발루치, 투르크메니, 아제리, 아랍 사람들 이런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현 이란 정권이 힘들어져서 이 소수민족들에 대한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 예. 그럼 이 소수민족들은 독립을 하기를 원해왔습니다. 또 그럴 때 예, 그 군사 정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한 소수 민족을 타켓으로 해서 인종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그렇죠. 굉장히 그게 네. 모든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통제로 갈 수 있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의 내전 상태로 벌어진다면 내전 예. 사태가 벌어진다면 혁명 수비대가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수 있고 잘못하면 이란이 최악의 경우 발칸처럼 아니면 그렇게 시리아처럼 네. 내전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항상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얘기가 돼 왔었죠.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팔레비 왕가가 계승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미국과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유럽의 런던 같은 경우 보니까 이란 국기를 들고 환호하는 네. 군중 시위가 있는 걸 봤는데 해외 쪽에서의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만약에 레짐 체인지가 되거나 네. 가능성이 많아진다면 혹 어떤 인물이 이란의 새로운 정부의 수반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레짐 체인지가 된다면요. 지금은 어쨌든 예. 팔레비 이 왕자가 예.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해왔는데요. 실제 이란 내부의 상황을 보시면 예.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팔레비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혹시 임시정부를 맡게 된다면 예. 정권 이양을 하는 그 시기까지 내가 임시정부를 맡을 수 있겠으나 내가 들어가서 다시 내가 무슨 왕정을 복귀시킨다거나 내가 오랫동안 이란을 다시 통치하려는 욕심은 없다. 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팔레비 왕자가 이란을 다시 통치하기에는 좀 정당성 왕정 복권은 네.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 내에서는 지금 만약에 이게 정권 교체가 되면 정상 국가, 신정 정치가 아닌 이슬람 법을 잘 아는 법학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예. 일반 국가처럼 그냥 대통령 아니면 총리가 네. 모든 정책 결정을 하는 정상 국가가 되길 바라요. 사실 팔레비 네. 정부가 붕괴되기 전까지 이란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친미적인 나라였고 여러분도 이제 유튜브라든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젠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 여성분들의 이 복장에도 이게 과연 현재의 이란과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 지금 다 부르카로 다 가려져 네, 있는 히잡 다 히잡과 쓰고, 부르카로 예. 가려져 있는 그런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 역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강한 이슬람 예식을 따르는 그런 국가가 돼 있습니다만 사실 국민들 사이로 들어가 보면 네. 사실 그런 서구적인 전통이라든가 자유분방함이 네. 갑자기 소멸할 수는 없고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그 안에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네, 얘기들 하더라고요. 물밑에서 수면 아래에는 여전히 미국을 좋아하고요. 예. 서방을 좋아해요. 음. 근데 현 정권이 이제 너무나 강한 보수 강경 이슬람 정권이다 보니 그것을 드러내놓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지만 수면 밑에는 여전히 음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알코올도 많이 마시고 술도 그러니까요. 마시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미국산 제품도 갖고 싶고 그런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시스템만 좀 바뀌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란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란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이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레짐 체인지라는 것도 사실 이란 정부가 서방 특별히 친미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에 이 아랍의 어떤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로 편향되어 가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네. 카드가 바로 이 이란의 레짐 체인지라는 점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헌한 한 달 동안의 압도적인 공격의 스케줄상 이제 3-4일 정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네네. 성일관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과 이란의 반격이 앞으로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에 어떤 양상을 띠게 될지에 대한 네. 전문가의 입장에서의 예상을 좀 들으면서 긴급 인터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정도 지금 3일 지났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일주일이라 그랬으니까 길게는 한 달이고요. 예, 어쨌든 일주일 내에는 지금과 같은 양상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번갈아 가면서 이란 내에 있는 주요 목표물에 대한 타격이 계속될 거고요. 예,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할 것이고 반격 강도는 저는 뭐 더 세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최고 지도자가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다만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인 체제 말고요. 예.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알리라니자니. 예, 알리라니자니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협상을 하자고 예. 컨택을 했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아, 협상을 재개하자. 예, 그게 아틀란틱 미국에 있는 주간지에서 지금 보도 인터뷰 내용이 나왔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 연락 받았다. 음, 새로운 지도부부터 연락을 받았다. 네, 다시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나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도부라는 것은 알리 라니자니, 알리 하메네이와는 다르죠. 이 사람은 이슬람 성직자가 아닙니다. 혁명 수비대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알리 하메네이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양보, 파격적인 양보를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핵협상을 혹시 할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렇게만 되면 뭐 전쟁은 굉장히 짧게 끝날 수 있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게 한 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혹시 거기에서 급진적으로 아주 급진전화된 협상이 나온다면 전쟁 기간은 한 달을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조만간에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으며 그런 내용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길면 몇 달, 짧으면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란 전쟁이 이번 달로 만 4년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과는 전혀 다르고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란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연휴를 끝내고 이제 내일 시장을 열어야 되는 여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경제를 많이 걱정하실 텐데 지난 며칠간의 이 전쟁의 양상이 정말 바라본다는 오늘 밤 내일 새벽이 되기 전까지 정말 극적인 미국과 이란의 어떠한 협상의 기운이 전달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를 바라면서 성일관 교수님과 인터뷰는 이렇게 마감을. 그리고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내일 아침에 가장 첫 프로그램이죠. 글로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는 우리 성일관 교수님의 단짝이신 박현도 교수님을 모시고 라이브로 이란과 미국의 대화를 포함한 전쟁의 양상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